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제 협조 예비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그런 절차적인 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협조를 하고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줄까 안 줄까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아마 이제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과거 정권도 청와대 시대 마감하겠다 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이전을 못했다. 이번만큼 꼭 하고 싶다. 당선인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지금 정부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은 건넸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제가 굉장히 어제 흥미롭게 본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녹지원을 산책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기가 당선인이 우리 최고의 정원이라고 극찬을 하셨던 곳이다 라고 딱 집어서 소개를 했는데 고 윤석열 당선인의 우리의 최고의 정원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방파겠다, 집무실 이전하겠다라고 브리핑하면서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을 국민의 품으로 개방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을 대통령이 기억하고 딱 언급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떤 장면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정원 녹지원이라고 하는 그 발언을 기억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녹지원은 최고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취임을 하면 거기에서 대선 공신들이라든지 전국의 뭐 유력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 녹지원에서 뭐 음악회라든지 예. 뭐 아니면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런 날씨 좋은 날에 그렇게 행사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거든요. 또 상춘제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그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또 상춘제에 대한 설명도 하셨을 거고 아마 상춘제 왼쪽에 그 계곡에 겨울에는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있는 비단 이거 설명도 좀 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흥미롭게 본 게 네. 여기 그 방패겠다는 분한테 친절하게 대통령이 또 여기 예. 좋다 가이드를 했는데 예, 이게 제가 어떤 지금 의미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그게 녹지원, 상춘제 그 올라가는 계곡 이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예. 정원인데 그 방 빼시겠다는 분한테 이제 그걸 자꾸 설명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빼시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취지는 아마 아니시겠죠. 예. 근데 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 여러 번 가봤잖아요. 네. 이제 고위 간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 청와대 위에 집무실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 경복궁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쭉 그 세종로가 보이면서 맨 끝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인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쫙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국민들께서 한번 오셔갖고 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여기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의 그 중심가가 한눈에 보인다. 이거 국민들께서 좀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국민들께 내드리고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상징인 청와대 예. 시대를 이제 좀 마감해야 된다. 이제는 좀 더 그 권력자들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아마 그런 내용으로 두 분들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대통령의 발언인데 오늘 국미회에서 예비비 승인 한다 안 한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그 어제 만찬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500억 정도는 해줄 수 있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만찬하시고 갑자기 오늘 또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걸 왜 그동안에 못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마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해주시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승인이 날 거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제 저 대통령의 답변이 그동안 청와대가 안보의 우려를 들며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듯 비춰졌는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서 예비비 승인해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청와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죠. 그리고 이건 한번 옮기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가 5년만 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또 100년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옮길 때 굉장히 정교하게 따져볼 거 따져보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국방부나 합참 근무자라든지 여러 이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빈틈없이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했던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회 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따르면 예. 인수위원회나 당선자는 예비비 신청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무부처, 즉 국방부가 되는 것이죠. 국방부가 비용을 산출을 해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그 예산이 제대로 산정되고 계산이 됐는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예비비 승인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는 사실상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예비비를 신청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늘 국무회의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예비비도 지금 인수위에서 496억을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이 496억도 국방부가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자료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자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그런 자료를 산출한 적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이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산정을 해서 기재부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일단 한다면 결제가 올라와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가능성이 예.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하십니까? 전재수 의원도?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만 하는데 어. 집무실 이전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 대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합참을 새로 짓게 되면은 한 1,200억 정도가 더 든다. 예. 그러면 옮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것조차도 국방부에서 새롭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수위에서 합참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1,200억이 든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지금 합참 청사를 지을 때 1,703억이 들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지었을 때 1,703억이 들었는데 새롭게 합참 청사가 이전하는 곳에 청사를 짓는데 1,200 정도 추가로 들 것이다라는 것은 10년 전에 1,700억이 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집무실 이전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함께 산출을 하려면 그리고 기재부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이유는 그 한미 연합사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미 연합사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그 합참은 지금 저 남태령으로 자체적으로 이전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남태령에 그런 것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 이전 비용을 여기에 1,200억이다, 1,700억이다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원래 이전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포함돼야 될 거는 이제 496억이라고 산출된 500억 가까운 청와대 이전 비용 그리고 국방부의 이전 비용이거든요. 이사 비용만 포함된다. 이사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사 비용만 합해서 500억인 거죠. 네. 추가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국방부 지금 청와대가 들어가고자 하는 국방부 건물이 그 옆에 빌딩에 3층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 국방부 건물 이제 그 국방부 소유 건물 이제 3층이 비었는데 거기로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1,600명이 쓰던 그 사람들이 과천으로 이전을 해갖고 그거 비어 있어요. 아, 그 국방홍보원 옆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를 그 방위사업청 그 빈 건물하고 네. 옆에 그 국방부 소유 건물 3계층 빈 데로 옮기면은 되고 청와대가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이전 비용 496억만 필요한데 자꾸 이제 뭐 1,700억, 1,200억 그건 원래 이전하기로 한 합참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억대 단위의 돈들이 네. 투입이 될 일이 없다는 거 요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산출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이사 비용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나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496억을 했다는 그래서 이미 그 검토나 이런 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다음 같습니다. 주에 제가 고 짧게- 국방부 출입 기자 하면서 옆에 이제 국방홍보원, 방위사업청 제가 다 같이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다 건물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사 비용만 좀 빨리 이거야말로 좀 패스트 트랙으로 결정해달라. 하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좀 천천히 따져보고 해라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넥타이를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만찬 후 헤어질 때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 선물. 꼭 성공하길 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